목 운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좋은 저녁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에는 목을 위한 다양한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가동성을 높여주는 운동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가장 먼저 괴롭히는 것이 바로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고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합니다. 어딘가가 아프기 전에, 목이 아프기 전에 사람은 먼저 목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회전이나 기울이기, 극단적인 자세에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어떤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움직임을 더 늘리기 위해 뭔가를 스트레칭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에 어떤 뻣뻣함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고개를 돌리거나 기울일 때 뭔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스트레칭을 하고 움직여서 더 잘 움직이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사람으로 하여금 가동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인기 있는 특정 운동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머리를 최대한 돌린 다음 더 돌리려고 하는 운동이 아주 많습니다. 즉, 고개를 숙였는데 더 이상 목이 숙여지지 않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숙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손을 사용하거나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힘을 줘서 더 숙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 체조도 역시 인기가 많습니다.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관절 체조는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늘리고 관절에게 분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가동성 증가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언제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을 때입니다. 이것은 주로 목 뒤쪽 근육이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보통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거울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 한쪽 귀가 다른 쪽보다 훨씬 높거나 한쪽 어깨가 다른 쪽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이 뜻하는 것은 단순한 근육 비대칭만이 아닙니다. 근육 비대칭 자체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해서 이쪽 근육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반대쪽 근육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 모두 근육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약할 뿐입니다. 즉,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간 더 강하기 때문에 하중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쪽 모두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징후는 목이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 사진을 보면 목이 굵고 넓어서 윗단추가 잠기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목이 닭목 정도 크기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이건 역시 근육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지방이 턱 밑에 쌓여서 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육 대신 지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징후는 바로 목이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징후는 목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머리가 앞으로 이동해서 목이 짧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증거나 의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주요 근육들, 다양한 관절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단련해야 하는 근육들입니다. 그것은 목 뒤쪽에 위치한 근육들, 이른바 목의 긴 신전근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약해질 때 여러분의 머리는 오직 이 근육 그룹이나 목의 긴 신전근의 윗부분에만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들은 계속 과부하로 아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고개를 돌리거나 숙일 때 모든 관절 사이에서 움직임이 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즉,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고개를 돌릴 때마다 각 관절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움직임의 범위는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크고 어떤 곳에서는 조금 더 작습니다. 즉, 예를 들어 첫 번째 척추뼈와 두 번째 척추뼈 사이에서는 움직임의 범위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 관절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척추뼈들도 움직임의 일정 부분 참여합니다. 이것이 고르게 일어날 때 사람은 움직일 때 어떤 제한이나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즉, 척추뼈 사이의 관절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바로 여기요. 즉, 이 관절들은 모든 움직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돌릴 때 이런 모든 움직임이 고르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일부 근육, 예를 들어 이 큰 근육 그룹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움직임을 할 때 부담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절은 더 많이 움직이고 어떤 관절은 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런 목의 자세에서는 원래 첫 번째와 두 번째 척추뼈 사이의 관절에 가해져야 할 주요 부담이 이동하게 됩니다. 즉, 두 번째 척추뼈에는 치상돌기가 있고 첫 번째 척추뼈가 그 주위를 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머리가 이렇게 목에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의 움직임 범위가 줄어들고 더 아래에 있는 척추뼈들에서 움직임 범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동성을 늘리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모든 회전 동작들,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진자 운동이나 비둘기 운동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저자 고유의 운동들, 예를 들면 잠수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물장수, 수탉, 펭귄, 비둘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일시적으로 가동성을 높이게 될 거예요.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해질까요? 가동성이 그렇게 커지면 안 되는 곳에서 더 과도한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이 근육들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움직임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회전 운동만으로는 근육이 자라지 않습니다. 근육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부위, 즉 국소적으로만 자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근육의 크기가 다시 커지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결과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즉, 처음에는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연골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어딘가에서는 근육 코르셋이 없기 때문에 척추 사이의 디스크가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더 흔들리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목 앞쪽의 근육들도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들은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은 주기적으로 자극을 주고 운동을 시켜서 일정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흉쇄유돌근이 많이 위축되어서 그로 인해 먼저 목을 돌리거나 숙이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일부 사다리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근이 짧아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근이 짧아지면 혈관신경 다발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 자체의 통증뿐만 아니라 팔의 통증이나 팔 저림도 생기게 됩니다. 어깨 주변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어깨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칭이나 회전 운동을 하기 전에,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임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목 주변의 근육량을 키워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근육량을 다시 키우면 움직임도 저절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로 회전 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의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 운동만으로만 훈련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이런저런 완화를 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운동을 하면 일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좋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움직임의 범위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도하게 움직이게 만든 관절들이 더 빠르게, 더 심하게 마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육 위축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근육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움직임이 여전히 불균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정보를 듣고 나니 식사하시던 분들도 입맛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운동들을 더 쉬운 것부터 더 어려운 것까지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먼저 잘 지켜보신 다음에 직접 따라해보세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운동 그룹입니다. 이전에 목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 목 근육이 많이 약해진 분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또는 현재 목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부하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 무게만으로 근육을 단련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목 뒤쪽 근육입니다. 이를 위해 한 가지 방법은 침대나 소파 끝에 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미 표면보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지는 않습니다. 즉, 머리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세, 평소에 서 있을 때와 같은 자세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냥 아래를 보거나 아니면 약간 아래와 앞쪽 45도 각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손의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된 부담은 어차피 목 근육에 가게 됩니다. 이런 자세에서 한번 해보세요. 15초 정도 버티고 있는데 벌써 근육에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그만 멈추고 20초 정도 쉬어줍니다. 근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두세 번 더 반복합니다. 이것은 목 뒤쪽 근육을 위한 가벼운 운동입니다. 앞쪽도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좀 더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위험을 감수하는 걸 좋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샴페인을 마실 수 있다는 걸 모두 알죠. 그래서 한 방법은 머리를 아래로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 무게를 버틸 만큼 근육이 충분하다고 확신한다면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세에서도 10초에서 20초, 최대 20초까지 유지해줍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합니다. 두세 번 반복해줍니다. 좀 더 위험이 적은 방법은 베개를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표면에서 머리를 들어 올릴 때 버티세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쨌든 약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이 근육들의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서면 머리가 이렇게 약간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근육들을 처음에는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그 자세에서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에 더 자연스러운 자세에서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개를 대략 견갑골 아래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에서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를 유지하세요. 역시 머리의 무게로요. 20초 동안 버틸 수 있다면 한 번에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근육이 많이 약해졌다면 5초에서 20초까지 버티면 됩니다. 20초를 버틸 수 있다면 시간을 더 늘리지 마세요. 그냥 세트 수를 늘리면 됩니다. 똑같이 배를 대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머리를 앞으로 늘어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식의 롤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횡이 목에 가해지는 부담에서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자세를 유지하세요. 즉, 이게 가장 처음이자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앞쪽 근육에는 이 동작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쪽 근육에는 이렇게 가벼운 동작입니다.
이 정도 부담을 잘 소화하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 단계에서는 약간의 저항을 주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정적인 상태에서 부담이 가해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범위의 움직임이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는 베개가 필요합니다. 힘을 주면 눌릴 수 있는 부드러운 베개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뒷머리로 베개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약간의 압력으로 베개가 조금 눌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3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힘을 풉니다. 베개가 여러분의 머리를 약간 밀어냅니다. 그런 다음 다시 눌러서 이렇게 3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힘을 풉니다. 올바르게 수행할 때의 긴장은 그 긴장은 실제로 목 자체보다는 이 가슴 부위의 척추 부분에서 더 많이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목의 긴 신전근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긴장된다면 압력을 조금 약하게 주거나 아니면 이전에 했던 운동 방법으로 잠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목의 긴 신전근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 보통 과부하가 걸려있는 이 후두와 근육군이 과도하게 움직임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입니다. 이미 앞에 두 가지 운동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단계입니다. 이제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는 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단단한 걸로 해야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롤러들이 아주 잘 맞아요. 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게 좋아요. 머리에 너무 압박을 주지 않도록요. 롤러를 벽과 뒤통수 사이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부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운동에서 우리가 뒤통수로 했던 운동에서는 의도적으로 힘과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다리가 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벽에서 더 멀리 설수록 그리고 이 롤러를 더 낮게 내릴수록 목 근육에 더 많은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부담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세팅하셨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유지하세요. 물론 수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운동이 점점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를 멀리 두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리가 멀어질 때 턱이 너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략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담을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은 다리를 벽에서 멀리 두고 그 자세를 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약간의 움직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즉, 엉덩이로 벽을 살짝 터치한 다음 머리로 지탱하면서 다시 엉덩이와 허리 그리고 벽 사이의 거리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약간의 동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여전히 정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목 근육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목 근육을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동작, 앞쪽 목 근육을 위한 운동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벽에 롤러를 놓고 머리로 그 위에 기대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벽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에 따라 이 앞쪽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근육이 이미 긴장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버티세요. 대략 5초에서 20초 정도, 20초 동안 버팁니다. 끝입니다. 쉬세요. 그리고 다음 세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낮게 내릴수록 다리를 더 뒤로 뺄수록 목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여기서도 머리의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머리가 이런 식으로 위치하지 않도록 하세요. 즉, 다리를 멀리 빼더라도 항상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너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 자세면 충분합니다. 즉, 근육이 긴장되는 걸 느끼거나 손으로 만져봤을 때 이렇게 근육이 뭉치는 게 느껴진다면 바로 이 자세에서 멈추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할 때는 근육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지 바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처음에는 목 근육에 무리가 가면 근육이 아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여러분이 부하를 잘못 조절했을 때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여러분의 후두하근, 즉 목의 짧은 신전근들이 과부하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중에 운동 사이에 긴 휴식을 두지 않도록,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처음에는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목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부하, 반복 횟수, 세트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 하루 걸러 할지, 매일 할지 이런 식으로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해보셨나요? 저와 함께 이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강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이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시나요? 마치 머리가 더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무게가 줄지 않았죠. 함께 운동해봐요. 이 동작을 따라해보세요.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